첫 번째 경기 첼시 대 노팅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은쿤쿠, 콜 파머, 잭슨, 주앙 펠릭스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네투하고 듀스버리 홀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허더슨 오도이, 엘랑가, 깁스 화이트, 우드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도밍게스하고 아워니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매치업이다. 첼시는 에이스 콜 파머가 최후방 수비 라인하고 최전방 공격 라인 사이 공간에서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움직임을 선보이면서 전방 공격수 흔쿵쿠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공급해주는 공격 패턴을 선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첼시의 공격 루트를 원정팀 노팅엄의 수비진들이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제대로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두 번째 경기 볼로냐 대 파르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카스트로, 오솔리니, 은도예, 파비안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달링가하고 오드가르드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보니, 아드리안, 미하일라, 데니스만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카마라하고 하이노트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정팀 파르마의 포백 수비 조직을 자세히 분석해본 결과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을 지키고 있는 센터백 선수들의 순간 스피드가 볼로냐 공격진들하고 비교적 빠르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상대의 발 빠른 공격수들에게 순간적으로 돌파를 허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타입의 수비수들이라 판단된다. 세 번째 경기 라치오 대 엠폴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카스텔리아노스, 노슬린, 자카니, 귀행두지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이삭센하고 바르셀로나 출신 87년생 아저씨 페드로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5-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로렌초 콜롬보, 에스포시토, 파치니, 기아시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업 자원인 카푸토하고 솔바켄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치오의 전후반 풀타임 경기력을 살펴본 결과 볼이 위치해 있는 주변 지역에 최대한 자신들의 선수들을 많이 배치시키면서 수적인 우위를 점하며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볼 점유율을 차지해 나가는 전략을 통해 최근 전술적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네 번째 경기 리옹 대 낭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벨라마, 미카우타제, 누아마, 카코레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디아와라하고 발대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카데웨어, 시몬, 에블린, 더글라스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업 자원인 모하메드하고 르페낭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옹의 전술과 수비 조직을 자세히 분석해본 결과 리옹의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는데, 리옹은 경기 도중에 최종 수비 진영과 미드필더 3선 사이 공간이 순간적으로 태평양보다 더 넓게 벌어지는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 균열이 발생되면 벌어져 있는 그 사이 공간에서 상대 공격진들이 슈팅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제공할 수 있는 찬스가 자주 발생된다. 다섯 번째 경기 하이덴하임 대 라이프치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브로이니크, 바너, 베크 4인자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업 자원인 피링거하고 콘테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세슈코, 시몬스, 오펜다, 하이다라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클로스터만하고 포올센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덴하이머의 포백 수비 조직을 자세히 분석해본 결과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을 지키고 있는 센터백 선수들의 순간 스피드가 독일 무대에서 비교적 빠르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상대의 발 빠른 공격수들에게 순간적으로 돌파를 허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타입의 수비수들이라 판단된다. 6번째 경기 알라베스 대 바르셀로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코네츠니, 키케 페레즈, 로메로, 구리디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리오아하고 라모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레반도프스키, 라민 야말 하피냐, 올모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페드리하고 빅토르 델가도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많은 전력적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라 판단된다. 홈 앤드 어웨이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도 우승 후보팀 바르셀로나의 승률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고 실제 경기력적인 부분 역시도 알라베스는 부진한 경기력을 최근까지 보여주고 있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